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배우 이성균 씨를 둘러싼 마약 의혹이 번지면서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 번화가에서 마약 광고물이 발견되면서 이미 마약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퍼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상을 파고든 마약 유통 실태에 대해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박재신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예계 마약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엔 이 배우 이성균 씨가 지금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경찰이 지금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내사를 했다가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피의자로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밝힌 상황이고요. 네. 아마 관련자들을 통해서 투약 정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로서 투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투약했는지 누구와 투약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고 하는 정황이나 뭐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을 본다면 예. 이성균 씨와 같이 투약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그 강남 유흥주점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예.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 강남 유흥업소로 유통됐다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네. 마약 사건은 결국은 마약이 누군가 투약을 했다고 그런다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마약을 구입을 했다면 구입을 해서 누구랑 투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조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마 제보를 한 사람이 마약이 어느 유흥업소에 주로 유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사서 누구랑 같이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아마 제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보하는 데는 본인의 마약 사건의 어떤 수사 참작을 받기 위해서 수사 네. 협조를 한 것들을 공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의 참작을 받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성균 씨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 확인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이 실제로 범죄 가능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사 상태인데 언론에 보도가 이미 돼버렸어요. 언론의 네. 취재력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내사 상태인 게 언론에 보도되는 게 이게 맞는 건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내사 상태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권도 안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혀진 것은 다분히 경찰이 아닌 다른 쪽에서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조금 내용이 유포되도록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은밀히 조사가 돼야 되는 게 그렇죠. 수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순간 증거를 은밀하거나 도주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내사를 한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쪽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에서 지금 언론에 흘렸다는 겁니까? 제보를 한 쪽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이게 사건이 좀 더 커지길 바라는 쪽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커지길 바라는 쪽이 있다고요? 네네. 전부 다 피의자 아닙니까? 지금 구속된 사람도 그렇고 이성균 씨도 네네. 피의자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 저는 조금 우리가 이성균 씨가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성균 씨를 공갈 협박했다라고 하는 종업원이 먼저 구속됐다고 하고 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도 통상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단순 투약자거나 초범일 때는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단순 투약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장이라는 사람이 강남 유흥업소에서 어떤 판매를 좀 꽤 했던 사람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를 통해서 또는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예. 이성균 씨가 지금 공갈 협박을 당했는데 예. 실제로 마약을 같이 했던 사람은 또 먼저 구속이 되고 예. 그렇게 구속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고소를 해서 협박
나는 공갈을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예. 조금 뭔가 이해관계들이 좀 복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건을 외부에서 이렇게 좀 보자면 예. 마약 사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다 투약했거나 누군가 한 사람은 다 피의자고 다 처벌을 받는 것이긴 그렇죠. 한데 네. 한편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보를 한 사람들이나 수사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죄 내용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 가끔 의뢰인들로부터 어떤 사람, 연예인 또는 유명한 사람이 마약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네. 이런 얘기들도 가끔 듣기도 하는데 예.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밝혀지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서 이성균 씨가 조금 유명인이고 해서 예. 혹은야 그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제보를 한 게 아닌가, 좀 더 언론에 알린 게 아닌가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도 든다는 하여튼 것이죠. 좀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말씀하신 거 언뜻 얘기하셨지만 폴리바게닝 뭐 얘기도 네. 있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는데 아직 뭐 그건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제일 그 관심거리이자 또 이 사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경찰이 지금 마약류 관리법 가지고 그러니까 대마를 만약에 처음에 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대마 외에도 마약류 관리법으로 또 그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대마 외에도 다른 마약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먼저 구속된 유흥업소 직원이 그 대마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도 같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성균 씨도 대마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류도 같이 했다라고 지금 그런 정황들이 밝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 이 두 범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마를 했다고 하면은 대마와 관련해서 규정하는 법률이 지금 따로 있는 겁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 대마도 규정이 돼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그 있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향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약류 관리법 안에 있는 특정한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약류 관리법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이전에는 대마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이런 식으로 있다가 다 묶어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졸피뎀 같은 것들, 예. MDMA, 케타민 이런 것들은 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들어가는 마약입니다. 마약류입니다. 어쨌든 이성균 씨가 대마 외에도 다른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나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수사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요. 네. 근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서울 안에서 마약류를 광고하는 전단지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낯선 일이라서요. 마약을 홍보하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대학가에 이렇게 통상은 온라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상 이렇게 마약 광고를 보기도 하지만 예. 이번에 대학가에 이런 것은 좀 특이한 상황이었죠.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마약을 판매하는 루트를 좀 대학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외국인들 또는 젊은 층들한테 본인이 마약을 팔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광고지를 이렇게 뿌린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광고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마약 판매 전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마약은 다른 것과 달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도 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마약을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수록 자신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큰 것이죠. 그래서 마약을 몰랐던 사람한테도 몰래 마약을 먹여서 중독되게 해서 계속 마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데 이거는 공급자들이 수요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 마약은. 그래서 대학가에다가 잠재적인 이런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마약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쉽게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광고를 뿌림으로써 예. 잠재적 고객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광고 전단지 그러니까 뭐 카드 형태였다고 그러는데 그 뿌린 사람은 잡을 수는 있을까요? 지금 이미 잡힌 것 같습니다. 예. 40대라고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본인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거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올리고 돈을 받고 마약을 판매하지 않은 이런 사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도 마약을 불법 물건을 구매하려고 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네.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미 지난번에도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뭐 이 전단지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 마약 단속을 굉장히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 효과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그 사건들이 이렇게 다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광범위하게 퍼진 거를 찾아내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지금 올 한 해 단속이 지금 9월까지 왔는데도 상당한 수가 지금 검거가 되고 예. 압수물도 엄청난 압수물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도 맞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체감을 하지 못했다가 수사를 하면서 이게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많았던 건가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하게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계속 단속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굉장히 단속을 올 한 해 내내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고 네.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언론에서 마약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남의 얘기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약에 대한 그 위험성이나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누구라도 나도 마약을 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저는 그 이성균 씨 사건을 볼 때도 아마 쉽게 처음부터 마약을 이렇게 권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모르고 경험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네. 이제 본인이 이제 중독이 돼서 계속 하다 보니 벗어나려고 그래도 예를 들자면 벗어나려고 그래도 그쪽에서 이미 마약으로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에 유포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약은 제3자들 뭐 유명인이나 재벌가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접근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마약은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좀 긴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유혹에 빠지면 그 다음엔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박진실 변호사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게 뽑혔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빅데이터가 뽑은 1위 분야는 경제 분야고요. 예. 키워드는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네?